지금 오세훈표 브랜드가요, 총 4가지죠. 신통, 모아, 여세권 장기전세, 여세권 활성화. 소규모는 민주당 브랜드 좀 느낌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장기전세랑 활성화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민간복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전세는 제가 보기엔 안전하고요. 활성화도 안전하고. 그런데 신통, 모아는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 어떤 구역에 대해서 번지를 딱 알고 그러니까 지도 한번 띄워볼까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어떤 걸 띄우고 가는 거예요. 이 동네 어때요? 용문동 재개발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저한테 이따 쳐보자고요. 번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이분이 뭐 여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어떻게 짤까? 제 남자 생각을 하는 거죠.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지 봐야겠죠? 그죠? 여기 도로가? 그 다음에 여기 도로가 좁네? 그러면 이거 구역계 짜기가 좀 어렵겠네. 그럼 이걸 뭘로 해야 되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지역을 띄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요 동네 사람이 이제 재개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봤더니, 이 도로가 있네. 이 도로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하나 짜줄 수 있겠네. 삼각형. 네. 근데, 이쪽은 지금 공원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아까 S맵으로 가서, 이제 여기가 효창공원역이죠. 사실 제가 검토했던 지역이긴 한데, 효창공원역. 2블럭이잖아요, 지금. 네. 이거 지금 효창 3080 플러스 하고 있는 데고, 여기가 지금 3080 플러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요 블럭이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있죠? 그런데 느낌이 있는데, 보니까 낡았어. 근데 여기 좀 건물들이 큰 게 있네요. 네. 네, 큰 게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러면 이제, 이게 건물이 만약에 단독 소유 건물이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구분 건물이면, 이건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딱 갔더니, 막, 핫플레이스야. 막, 인스타 막 찍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고. 근데 봤더니,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봤더니, 건물도 다 낡아서, 이제 관리비가 더 늘어나게 생겼어. 뭐, 공실 있고, 막 이러면, 임대가 막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동네 되겠다. 그럼 이제 그럼 뭘 검토하냐면, 이제 그럼 노도를 검토하는 거죠. 노도 검토했더니 노도가 안 돼야지. 안 돼. 그런데 몇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은 한 3년 후에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검토한다는 거죠. 제가 검토하는 방법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검토해봤더니 이건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 회원들과 같이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거기를요. 가가지고 이제 회원들하고도 가고 저 혼자도 가고 막 거기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뭐 축축 앉아서 보고 아침에 가서도 보고 그렇게 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느낌이 딱 온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등본 다 떼어보고 엑셀 작업 다 해서 토지 조서 만들고 그걸 이제 회사에 넣어서 건축 도시설계 대략적 뽑고 이제 그게 이제 가는 건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번지를 하나 찝고 그 주변의 도로 요건이라든가 각 사업별로에 따른 구역 지원 요건을 맞춰봐서 이 현장은 장기전세 되겠다. 이 현장은 활성화 되겠다. 이걸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검토 없이 지금 네이버에서 또는 유튜버에서 이 동네는 뭐가 개발될 것 같으니까 꼭 사세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떠요. 지금 썸네일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되는 데도 있을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데가 제가 보기엔 더 눈에 많이 보여요. 왜 안 되게 보이느냐? 아까 보여줬던 그런 도로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구역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막 그거를 막 억지로 맞추면 뭐 이렇게 막 아까 보여줬던 막 억지로 붙이면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라. 이런 거예요.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딱 때려 맞춰서 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공식도 있고 현장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 공식도 없고 현장감도 없이 그냥 현장 탐방을 다니는 거는 이거 무의미한 거고 이거는 그냥 발이 아픈 거고 뭐 이 동네 같은 노후 됐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보통 노후도 플러스 접도율 딱 가서 보고 동의율 대충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만 딱 보통 그 정도 보는 것도 훌륭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 동네에다 어떤 사업을 붙일 수 있느냐, 장기전세냐, 활성화냐, 민간복합이냐, 3080 플러스냐, 소규모 재개발이냐, 가로정비 사업이냐, 모아타운이냐, 그걸 붙일 수 있는 걸 먼저 보고 이 현장은 뭐가 되겠다 싶으면 그 관련된 규정에 위해 요소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탁상에서 S맵이나 또는 도시계획 포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현장 가보는 거죠. 막 엄청 나가는데 막 날개 그림 그려져 있고 막 하풀이 막 이러면 이제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데 가봤더니 막 임대 막 붙어 있고 막 서로 막 집하려고 날리고 막 이런 적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걷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 동네 재개발 안 돼요. 본인들이 그래요. 본인들이 이 동네 재개발 안 돼요. 동시에 걷어도 안 돼요. 왜요? 했더니 재개발 요건이 안 돼요. 제가 명함 드리면서 저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되나요?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하고 요즘 저희 주민들하고 친해졌으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산타크로스래요. 본인들은 재개발 안 될 걸로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는 순간
재개발이 되는 걸로 바뀌었대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게 재개발 된다 안 된다랑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합정동 한번 볼까요? 합정동에 제가 지금 합정동 질문 주셨는데 제가 합정동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왜요? 저희 노후된 데는 진짜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 현장 좋죠. 지금 여기가 저희 사무실 저희 재개발 연구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지금 합정 7번 출구 여기 있잖아요. 네. 좋잖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옛날 말로 따지면 뉴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무 촉진지구에 여기가 존치 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존치 정비구역인데, 근데 여기가 노후도가 거의 한 90%쯤 돼요. 한 80%쯤 돼요. 여기도 노후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노후도가 되고, 여기도 노후도가 돼요. 맞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결절지기도 하고, 이게 또 도로가 크고, 큰 도로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메스나폴리스 하나 만드시죠.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 땅이 팔려버렸어요. 이 땅이. 각시보석까지 다 해서. 이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주택으로 지금 인허가 지금 밟고 있어요. 마포구청에. 그러면 이렇게라도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가든가 아니면 여기 포함해서 가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땅들은 유지가 많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쉽게 동의가 안 나오고요. 이쪽 땅들은 동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죠.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저 진짜 머릿속에서 그 아른아른 거리는 현장인데 이게 지금 여기 남경호텔이라고 있어요. 이게 남경호텔 땅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이쪽도. 네. 아주 좋아요. 네. 제가 관심 있게 저는 여기 꼭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제가 계속 예의주시만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주니빈 호텔이 있어요. 이 앞에 땅이요. 이만큼 땅에 한 80%가 이산 땅이에요. 다 샀어. 주차장 쓰려고. 대단하다. 네. 그런데 이분이 반대하면 이걸 못 껴요. 간선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원래 호텔이 주니빈하고 남경호텔이 유명해요. 이 사람들 이 동네 돈 다 긁어 모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분만 동의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는요. 근데 만약에 빠지고 가야 되는데 빠지고 가면은 이제 다른 도로를 물었으니까 괜찮긴 한데 용적률을 좀 많이 했더니 못 받겠죠. 그래서 이 현장도 좋아요. 이 현장도 제가 보기엔 언젠가 될 지역이고 이 현장도 될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장기전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하고 있고 여기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근데 이쪽도 현장도 좋긴 한데 이렇게 큰 땅이 중간에 딱 팔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좀 그렇고요. 뭐 다른 지역도 화학동은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도 그 상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었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그게 이제 저번 숫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 숫자들이 분양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으니까 조합을 자지우지하면서 가면서 좀 그게 약간 변수인데 뭐 위치가 워낙 좋은 동네니까 거기도 뭐 꼭 개발돼야 될 곳인데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오피스텔이 숫자가 늘어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식자재 골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화학동에 가구 골목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동의를 얼마큼 올 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공사 선정 이후 단계의 모아도 힘들까요? 신통과 모아가 조금 어려워져 보이니.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모아 주택을 말씀하세요. 시공사 선정까지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되는 데는 돼요.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막 태클이 걸릴 거라는 그런 얘기지 진행이 잘 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진도가 많이 나간대. 근데 그게 아니고 모아 중에서 모아는 여러 개 조합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좀 더디게 갈 수 있겠죠. 네. 제가 뭐 예를 들어 노량진 모아타운 진행이 잘 될까요? 뭐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은 뭐 자양, 중곡. 근데 이거 말씀이 참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정비업체 일을 하고 있고 관련된 정비업체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유관 업체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이 막 좋다 나쁘다 또는 어느 지역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다 지금 관련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관련된 분들이 다 전 구역이 어떻게 해서 엮여져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 민간 번지 한번 찍어줘 보시겠어요? 영등포 구청역에 제 지인이 그 소규모 재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영등포 구청역도 여기도 진짜 개발할 게 많아 맞아요. 보이는 곳이던데. 영등포 구청역 있고 영등포 시장역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본 현장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영등포 시장역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여기 현대프라자 있죠, 그죠? 이거 되게 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나갔잖아요. 여기 이게 아까 봤던 현대타운 네. 아파트고 다시 네이버 지도를 보면 여기 지금 현대프라자 여기 지금 막 이런 건물들 있죠.
그러면 SM으로 가보면 이 현대플라자. 여기 지금 막 다 낡아 보이죠? 해야 되겠는데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관이 웬 말이야. 예, 이거 지금 다 낡았어요. 그런데 이거 더 등치가 커요. PC를 보면 PC가 커요, 다. 크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위치가 워낙 좋아. 땅값도 비싼 축이고. 그런데 얘가 아직 노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게 노후도가 됐잖아요. 숫자상으로. 얘도 한동이고 얘도 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노후도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노후도가 안 됐어. 그런데 얘는 동수가 한동이니까 하나로 치니까 전체로 보면 노후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못해. 혼자서 못하는데 전체로 보면 노후도 된 거죠. 그런데 노후도가 돼서 여기를 뭔가 지정을 한다. 그럼 얘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쪽이 좀 불리해지죠. 그래서 이쪽은 혼자 가는 게 좋죠, 사실은. 이쪽은 혼자 가는 게 좋은데, 검토 의뢰가 저한테 들어왔던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검토하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이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만 가기에는, 좀 불안불안해, 동의자 숫자가. 그래서 제가 우선 포기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려보는 거죠. 남동쪽 블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 남동쪽 블럭. 이 블럭이네? 이쪽. 네. 어지러운데. 이것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쪽 블럭이면 뭐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20m 이상의 간선일 거고 얘도 제가 보기에는 15m 이상 돼 보이고요. 그러면 우선 두 번 요건이고 얘가 지금 다 8m 이상 12m가 되겠네.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요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말도 아직 없어서 지금 현재 재개발 기준으로 4분의 3, 5분의 4는 지금 없어졌죠. 4분의 3이 동의 요건이잖아요. 조합 설립 요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뭐가 있냐면 요 도로변만 쭉 따서 도로변만 3분의 요건이 또 따로 있어요. 3분의 2. 요 사각 테두리 말씀하시는 테두리만 이 길가에 붙어 있는 건물들만 쭉 따가지고 걔만 또 3분의 요건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역세권 활성화는 또 그게 없어요. 근데 민북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민북은 지금 3분의 2잖아요. 3분의 2인데 이렇게 한 블록을 정하고 3분의 2인데 요 도로변 건물들만 또 별도 요건이 정해질지 안 정해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정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건물들은 반대할 거라고요. 이런 거는. 맞습니다. 네, 반대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 요건들 보셔야 되고요. 이거 한번 다시 S맵 가서 보도록 할까요? S맵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한 바퀴 돌려놔가지고 이거 같으네. 이거네 이거. 그죠? 이렇게네 이렇게. 좋네요.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이네요. 빌라도 많고 이런 거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교회도 있는데요. 이런 거 빠야 되고 뺄 건 좀 있지만 좋은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좋은 데랑 이제 가서 이제 상권의 상태를 봐야겠죠. 컨디션. 상권이 이제 막 성수동스러워. 근데 이제 만약 그렇다면 쉽지 않을 거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좀 큰 건물들이 많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다세대일 가능성이 높고 워낙 낡은 일이니까. S맵이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게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직군이 중요도요. 새로 지어질 건물들을 직구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그 건축 설계 도면대로 그려줘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안 가본 현장이라. 물론 옛날에 가봤지만 또 지금 바뀔 수 있으니 노후도는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권이나 또는 여기는 아마 상권 아니면 창고들이 많이 발달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임대료가 잘 나오면 또 반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역을 보는 요건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유튜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런 거 본인이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라 그냥 유튜브에서 어느 지역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역계 운영 기준이라든가 그런 요건들을 보고 그 요건에 맞는 데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겠죠. 어디가 뜹니다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공부해봅시다 영상이 묻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아요. 저는 뭐 서울대학교를 소수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돈을 소수가 벌지 다수가 많이 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가는 데로 가지 마시고. 조회수가 다수긴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유튜브 활동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어떤 뭐 다수가 오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조용히 혼자 돈 벌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막 조회수가 많으면은 막 또 그 조회수 갖고 또 막 장사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조회수가 많은 거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현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돈 될 만한 게 없고, 거꾸로 진짜 호구되기 쉽고, 내가 이제 직접 찾아보면서 그런 해안을 갖는 거에 구역계 지정 요건들을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재개발 연구의 역할이고, 중개사님들한테 저희 현장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한 10개 중에서 3개, 4개는 다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주신 현장들이거든요. 중개사님들이 검토해봐라고 좀 준 게 저한테는 너무 좋네 이런 거니까 중개사님들도 공부를 그만큼 하신 거죠.
공부하시는 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유튜브 활동을 못 하셨을 뿐이지 제가 추진하려는 현장이 하나가 있는데 추진하고 싶어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직 서류 작업만 안 하고 계속 보고만 있는 현장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저희 320 회원들하고 같이 현장 갔어요. 네. 갔는데 추진위원회가 걸렸더라고. 앞에 신축을 짓고 추진위원회가 걸렸어. 근데 추진위원회가 뭐라고 걸렸냐면 이렇게 걸렸어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에 걸렸어. 그리고 그 앞에 빌라를 짓고 있어. 근데 그 현장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 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그 빌라 팔려고 건 거지. 추진위원회가 걸린 그 상가의 임대료를 알거든요. 상가가 제가 1년 전에 알아봤던 세탁소였었는데 알아봤었을 때 그게 1000에 110달러 그랬던 거였었어요. 그럼 그거 2년 동안 내봤자 2200이잖아요. 2400이잖아요. 그거 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 빌라 팔겠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되는 그 보는 눈을 좀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아셔야 된다. 여기 연간 정의원으로 오시면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1년 과정이고요. 1년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 내지 2시간씩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가다 현장 다니고 매물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안내에다가 저희 연간 정회원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매물쇼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콘서트홀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고 이렇게 다 자세하게 적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질문이 뭐라고 오시냐면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뭔 공부하나요? 그래서 다시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해요. 라이브로. 저희 교육장에 오셔도 되는데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수업한 거를 여기 VOD에 이제 차곡차곡 담겨 놓고 있어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데 제가 중개사님들 모셔서 좀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분들이 저는 많이 있어야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맞는 또 투자자들도 또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중개사 이분 같은 경우가 저희 회원 참여하셔서 서초동에서 중개하시는 분이신데 하셔가지고 에이전트 참여하셔가지고 스터디 올해 용산 스터디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이 직접.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별 중개사님들이 재개발 스터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직접 수업도 해드리고 할 생각인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중심 역할을 하실 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하실 분들을 저희가 이제 에이전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개사들을 좀 모집하고 있으니까 중개사님들 중에서 재개발 투자의 전문 중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오셔서 좀 노크해 주시면 동반자 개념이에요. 프랜차이즈 느낌인데 프랜차이즈라기보다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좀 동반자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스터디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매물쇼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회원들과 같이 현장 탐방도 가고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 중간 리더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중개사 중에서 저희 재개발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좀 많이 좀 클릭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제 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관심 많을 때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살짝 좀 관심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게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정치는 벌써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지금 약간 이 공백기 때에 뭔가를 준비해 두시면 그러면 남들이 들어올 때 좀 더 먼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